안녕하십니까. 한국교원대에 재학 중인 이희문이라고 합니다. 2020년이 지난 지 벌써 2달여 정도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월 총선은 대한민국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지에 대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안녕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안녕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 대회를 처음 접한 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민족 미래연구소. 과연 우리는 대한민국을 한민족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현재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대한민국의 사회 갈등 지수는 OECD 국가 29개 중 7위로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사회 갈등을 관리하는 지수는 OECD 국가 29개 중 29위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민 10명 중 9명은 한국의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이며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갈등보다는 화합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죠.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대한민국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1000명이 넘었고 사망자 또한 11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특정 지역을 향한 혐오,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특정 지역에 관한 혐오를 멈추어달라 부탁까지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령화입니다. 대한민국은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에 관한 혐오, 즉 노혐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가인권위에서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장년의 90%가 노인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다문화 가구입니다. 다문화 가구는 2018년 1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전체 인구 중 2%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구에 대한 차별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자녀가 1년간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9.2%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다문화 가구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민족이라는 뜻에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한 북한에 있는 한민족을 뜻하는 말 그대로의 한민족. 그리고 두 번째 뜻은 국경, 인종, 문화를 넘어선 대한민국의 모든 민족, 하나된 민족이란 뜻이죠. 저는 한민족 미래연구소의 한민족이란 바로 이 두 번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21세기 세계화 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한민족이란 뜻도 바로 두 가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자면 저는 갈등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샤츠 슈나이더의 절반의 인민주권이라는 저서에서는 갈등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야만 완전한 인민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갈등이 있어야지만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대 정치학자 중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아담 셰볼스키는 2009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는 갈등하는 메커니즘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갈등은 생산성 또한 높입니다. 갈등이 적절하게 진행된다면 팀 효과성이 가장 높게 측정된다는 연구 결과 또한 있습니다. 즉 갈등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며 갈등이 적절하게만 진행된다면 생산성은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0년의 대한민국의 갈등은 포화 상태입니다. 갈등이 극에 달해 비생산적, 파괴적, 비협력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통합을 왜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3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이에 더해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2위입니다. 행복 수치 또한 굉장히 낮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우리는 갈등을 해소해야만 합니다. 사회적 위험의 도래 이전에 통합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보건복지 포럼의 자료 또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해결되면 저절로 경제 상황 또한 좋아진다는 연구 또한 있습니다. 여기 이 수치를 보시면 OECD 평균까지 갈등을 내렸을 때 경제 성장률이 3%까지 증가한다는 자료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갈등을 어떠한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주의의 철폐, 그리고 정부의 강제적 정책. 우리는 이러한 수동적 그리고 강제적 정책으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할까요? 저는 이에 대한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민족미래연구소가 탄생한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통합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